임실 김장 축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김장을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눴습니다. 김제시가 보조금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주민 불만은 줄어들지 않자 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임실 김장 축제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김장을 하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눴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인 배추 속을 빨간 양념으로 채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치통에는 맛깔스러운 포기 김치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월동 준비를 위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양념에 가족의 정을 더합니다. 새 가족이 모여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게 돼서 더 올해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 아들도 김장 준비를 돕기 위해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겨울 채비를 돕습니다. 김장이 여성의 일로만 여겨진 건 이제 옛말입니다. 90kg를 담고요. 하루 먹을 거는 일반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김치 냉장고에 넣고 저장을 해요. 정성껏 준비한 김치를 가까운 이웃과 나눠 먹을 생각에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절로 빨라집니다. 아는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나눠 먹으려고 더 신경 써서 맛있게 담고 있어요. 임실 축제 현장에는 오늘 하루만 130여 가족이 다녀갔습니다.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고 가족의 정도 채우기에는 너무도 짧은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제시의 버스 보조금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작지 않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제시가 버스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7월 하루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2017년에는 시외버스 벽지 노선 6개 구간에서 여러 차례 운행을 중단해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12시 반 차다 오지만 2시 20분에 왔어, 그때. 그래갖고 얼마를 기다렸나. 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지만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김제시의 적자 노선 지원금은 3배 가까이 늘었고 벽지 노선 지원금은 7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김제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에 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내버스가 어떻게 좀 정책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본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영제를 도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경영 진단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영 진단 부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개선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공영제 도입에 따른 김제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농촌형 수요 응답형 버스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학교 안에서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에 이릅니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안. 등굣길 학생이 신발끈을 묶기 위해 주저앉은 순간 교사가 몰던 차량이 학생을 덮칩니다. 학생은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학교 안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이곳 역시 교내에서 차도와 보행로가 나뉘어 있지 않아 차량과 학생들이 같은 길로 다닙니다. 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지나가기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전주의 이 초등학교는 차도와 보행로가 완벽히 분리돼 있습니다. 혼잡한 등굣길에도 학부모들은 사고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등원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아이들이 혹시라도 걸어가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좀 좋죠. 하지만 전라북도 760여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6곳은 학교 안에서 차도와 보행로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개선 공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 된 데는 2022년까지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다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2022년까지는 무조건 완료를 해라 내려왔어요. 현행법상 학교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로가 아니어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용량 수소를 화물차로 운송하기 위한 수소 이송 용기 개발 사업이 전주에서 추진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0억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200kg 수준인 화물차 수소 이송 용기를 2022년까지 1톤으로 늘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융합기술원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전주가 탄소 소재와 수소 산업 융합의 선도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에 방한 텐트와 발열 의자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방한 텐트를 지난해 56곳에서 올해 60곳으로 늘려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열 의자를 지난해 324곳에서 올해 373곳으로 49곳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과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에 국가 예산 2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관련 국가 예산 112억 원의 1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가장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사당을 통해서 전북을 찾는 중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군사당을 이용해서 전북을 찾은 중국인 방문객은 모두 26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여 명보다 64%가 급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사당과 전주, 남원, 임실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중국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세분화된 관광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오후 늦게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5에서 20mm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찬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서 춥겠습니다. 전주 기상대는 다음 주말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